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시댁과 5분 거리에 신혼집 구해준다는 시부모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 요즘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댁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셔서 올립니다. 첫 번째로 시부모님은 반포 자이 60평대 사시는데 저희가 자이 들어와서 살 생각이 있다면 35평 전세에 다 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이랑 가까워서 5분 정도 걸린답니다. 예비 신랑이랑 생각한 장점은 저희가 5억 정도 있고 친정에서 집할 때 2억을 주신다 하셔서 총 7억이 있는데 3억 대출 끼고 10억 만들어서 작은 아파트나 상가 사서 월세나 임대료 받으려고요. 그래서 돈 모으고 계약 끝나면 큰 평수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얘랑이랑 함께 알아본 집인데요. 여기는 아현동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33평 매매로 17억 정도라 10억은 시댁에서 나머지 7억 중 5억은 저희가 모은 돈으로 2억은 친정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시댁 있는 반포 자이랑 거의 반대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강을 지나야 합니다. 또 푸르지오는 저희 친정이랑 가깝습니다. 아현동 아이파크 사셔서 또 푸르지오 가면 자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 갈 때 팔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장단점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육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결혼하고 3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얘랑이랑 상의 후 반포 자이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이랑 가깝지만 시부모님도 좋은 분이고 애초에 주말 부부시라 주말에만 반포에 계십니다. 평일엔 지방에서 각자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마 결혼 후엔 평일엔 친정 주말엔 시댁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얘랑이랑 저 둘 다 6시 정시 퇴근이라 아현동 친정까지 가서 저녁 먹거나 주말에는 또 신부모님 뵙고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시댁이 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친정은 정말 평범한 집안이고요. 시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외동 아들이고 저희 부부를 이쁘게 봐주셔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얘랑과 저는 회사원이라 저희가 돈 모아서는 저런 집 꿈도 못 꿉니다. 항상 강상한 마음이고 가지고 결혼 준비 중입니다. 시부모가 10억 이상 해준다고 하니 얻고 다닐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단골 네일샵에서 저를 뒷담화한 걸 알았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생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손톱 물어뜯기 시작해서 대학 입학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네일도 받아보고 싶어서 손톱 물어뜯는 걸 고쳤습니다. 워낙 오래 물어서인지 손톱 바디가 너무 안 이쁘고 그 흰 부분이 많고 해서 관리도 받고 네일도 할 겸 인스타에서 여러 샵을 찾아보고 괜찮아 보이는 샵으로 2년 전부터 다녔습니다. 친절하시고 손톱 무는 거 힘들 텐데 잘 고쳤다. 이제 바디는 관리하다 보면 예뻐질 거다 해주시고 이달에 아트가 매달 나오는데 가격이 4만 원부터 해서 높게는 7, 8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기도 하고 정말 특별한 날이어서 이달 아트 빼고는 원하는 디자인을 할 때도 있기는 했지만 거의 이달 아트로 4만 원짜리만 받았습니다. 이달 아트 4만 원짜리여도 늘 디자인 이쁘고 해서 굳이 7, 8만 아트를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막 화려한 파츠보다 엄지만 파츠 단다든지 적당 심플한 거 좋아하는데 그게 4, 5만 원 아트였거든요. 항상 아트는 4만 원짜리 했습니다. 샵이 단골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골들이 커피나 디저트를 많이 사오시는데요. 저도 눈치 보였는데 저는 대학생이고 뭘 사와요 해서 다행이다 하고 마음 편하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너무 손톱 빨리 자라면 2번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저를 뒷담화한 건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친구한테 이 샵 다니라고 했거든요. 추천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제 시술을 다음 시간으로 예약해서 갔는데 저 당담해주던 언니가 저를 깠다는 겁니다. 들은 내용으로는 앞 손님이 있는데 친구 땡땡처럼 대학생이다. 근데 친구와 달리 저는 손톱 되게 못생겼었는데 여기 와서 관리받고 손톱 바디 이뻐졌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막 제가 늘 이달 아트 제일 싼 4만 원짜리만 받는다. 돈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제일 싼 4만 원짜리만 받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 돈 없지도 않고 하라면 6, 7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일에 엄청 돈 쓰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니 적당하고 예쁜 아트만 한 겁니다. 차림새도 그렇다고 후지게 입은 것도 아니고 풀매 다 하고 옷 이쁜 거 입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손님은 온 지 2년 다 돼가는데 한 번도 간식 안 사오신다. 인정이 없다. 이렇게 더 깠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직 네일샵 언니한테 말은 안 했거든요. 이제 제 거 할 겸 아트 바꾸러 가야 하는데 예약하고 직접 가서 따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톡으로 말해야 할까요? 고민이 듭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던 샵이었고 언니도 그런 사람인 줄 몰라서 더 배신감이 듭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그 샵을 또 가서 또 돈을 쓰나요? 카톡으로 한 소리 남기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남편 혼자 시댁 가서 왜 안 왔냐고 한 소리 듣는 나 사연입니다. 우리 집 시댁 20분 거리, 도련님네 시댁은 20분 거리입니다. 도련님은 매주 아가랑 놀러 다닌다고 시댁에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매주 갑니다. 비 와서 촌집은 괜찮은지 별일 없는지 등등 장남이라서 매주 갑니다. 저는 격주로 같이 가고 나머지는 신랑 혼자 갑니다. 시어머니는 신랑 혼자 가면 항상 저한테 전화 와서 왜 안 왔냐고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동선은 눈에 안 띄고 안 보이니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일부러 안 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솔직히 시댁 가면 좋은 말 못 듣습니다. 아기 팔에 몽고 반점이 있는데 그걸로 우리 집안엔 이런 거 없다면서 갈 때마다 한마디 하십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런 점 없어요, 어머님 이러면 정적이 울립니다. 나는 생각이 살면서
저만 안 나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레이저나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위에 타투로 예쁘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기가 땀띠 나면 놀라시면서 왜 이러냐고 아기들 땀띠 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럽니다. 또 정적 제가 못마땅 하신가 봐요. 신랑이 토요일 퇴근하면서 시댁 바로 갔다가 올 때도 있고요. 어머님은 신랑한테는 말 안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안 왔냐고. 이런 상황인데 결혼한 선배님들 이런 상황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시어머니 전화 오면 사실 그대로 대답해 드리세요. 괜히 다른 핑계 대면은 나중에 딴지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 결혼은 왜 꼭 불행한 척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외모 안 보고 결혼했단 그 남편분이 제 남편하고 비슷해서 한숨 나옵니다. 남편이랑 연애 3년 하고 결혼한 지 8년 내내 저희는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종종 사소한 일로 다투지만 양가도 큰 트러블 없고 결혼하고 곧 아이도 생겨서 귀여운 아들딸 있습니다. 연애할 땐 어디 가서 팔불출 소리 들으면서 예뻐해주던 사람이 부부가 되면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말이 달라졌는데 결혼은 족쇄다식의 말들을 합니다. 지인이 결혼한다고 하면 무덤으로 걸어가는 거라고 하고 싱글인 지인에게는 부럽다고 하는 식입니다. 아이 낳고도 맞벌이 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도 마치 저와 아이들이 남편 돈만 빼먹는 것처럼 말했을 때는 크게 부부싸움도 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그냥 하는 농담이라고 하지만 선을 지키지 않는 농담은 가족 입장에서는 농담이 아니라고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모임에서는 까내리고 집에 오면서 가족분이다라는 남편이 싫어서 모임도 안 나간 지 몇 년 됐습니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물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당신이 불행하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나와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을 만큼 가정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자 아빠인데 밖에서 남들이 애들이나 제 칭찬을 들으면 부정하기 바쁩니다. 애들이 착하다는 말썽 피우고 고집이 세다고 하고 재수씨 이쁘다는 뱃살이 쭉쭉 늘어졌다고 합니다. 애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얌전하다는 말을 듣고 저도 연애할 때보다야 3, 4kg 쪘고 출산 후에 도저히 안 빠지고 육아 맞벌이하며 체력이 딸려서 다이어트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남편 맘대로 둘째 낳고 뱃살이 늘어진 게 사실이라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창피한가 봐요, 엄마. 저 말 들은 날 짐 싸서 친정에 가며 이혼 서류까지 적어서 안겨줬는데 울면서 미안하다 실언했다고 빌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선은 넘지 않지만 여전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는 잘하지 않냐. 다른 친구들도 다 자기 애들 와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저보고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절대 이해 못 해주겠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까내리면 이혼하겠다고 각서도 받아놨지만 글쎄요. 남편은 여전히 저와 아이들한테 다정한 남편, 좋은 아빠지만 집 밖만 나가면 돌변하는 그 주둥이 때문에 저는 차분히 경제적인 독립도 준비 중이고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게 증거도 모아뒀습니다. 이런 절 보며 간혹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끼리 하는 허세고 농담이라고. 글쎄요. 저와 아이들에게는 농담이 아니고 상처입니다. 왜 결혼을 남들 앞에서 불행하고 무덤이어야 할까요? 언젠가는 지인의 청첩장을 받는 자리에서 다른 지인의 남편이 결혼하니 정말 행복하고 웃으며 축하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핑 돌더라고요. 남편의 그 농담들 때문에 제 결혼이 불행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멍청하네요. 어떻게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